네, 백두산 TV8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검사들 1000명이 넘는 검사들 정말 생활인에 불과한 그런 위상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이 정말 애국의 목소리 같은 것을 내서 같이 한번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보도했습니다. 전했습니다만은 그 글을 한번 보고 한번 평가하고 우리가 할 말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윤통이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수사해야 된다. 라고 검찰 내부방인 이프로스에 올렸다고 합니다. 제목까지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으로 달았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가 되는지 설명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밀 정보와 각종 정보를 누구보다도 긴밀하고 근접하게 접근하는 게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검찰 특수통으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상당한 의심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 특히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밖에 없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맞는 말이죠. 또,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가지는 절대적인 가치, 무결성, 투명성을 추구해야 할 선거 관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실체 규명에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에 의한 국회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무력 진입에 대한 법적 평가는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실체 규명 결과에 따라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사례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특정 지역이 사전투표지에 대한 전자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재검표 결과 1, 2위의 득표자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지, 개표기의 오류가 다른 개표기에서도 발생했는지, 발생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야기는 지난 2010년 4.15 총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의 지역구죠. 부여 개표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재검표 과정이 아니라 개표 과정에서 표목금에 이상한 1번 표목금에 2번이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개표인으로 참가한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 묶음 이미 개표한 묶음을 다시 전자개표기로 돌려보니까 1위와 2위의 득표자 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현장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감시의 눈이 소홀한 틈을 타서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전자개표기가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선관위의 주장은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자, 이런 사례를 지금 이 장 부장검사라는 사람은 예시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이상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투표지에, 사전 투표지에 이 옆에 말이죠. 풀이 붙어 있는 투표지, 네. 그 폭이, 사전 투표지의 폭이 다른, 인쇄 폭이 다른, 양쪽 인쇄 폭이 다른 투표지 등 수많은 부정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검표 과정에서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법적 의미가 없는 그런 사례로 치부되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이 무시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천대빈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 부정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내란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주장이 알려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음모인지 합리적인 의혹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된 게 아니라 지나쳤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2020년 부정선거와 2024년,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각종 보궐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장기, 배춧잎, 사전투표지에서 폭의 문제, 재질의 문제, 인쇄된 게, 프린트된 게 아니라 인쇄됐다는 문제 등등 많습니다. 이거, 애국 검사들이 있다면,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면, 그 진상이 공개되는 것은,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도 1000명이 넘는 검사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애국검사들이 이제는 모두 한 목소리로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된다라고 자신들 각 검찰청 회의에서 주장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좀 더 순탄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의 국민적 분노로 봐서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분노를 폭력화해서 애국 시민들의 애국 투쟁을 잠재우려고 하는 아주 불온한 시도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검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장검사면 상당한 그래도 중견인데요. 네.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이 한 장모 검사라는 이런 글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검찰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앞으로 공수처에서 지금 윤통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수처는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난행을 칼춤을 추고 있는데요.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로 넘어오는데요. 빨리 그 사건이 윤통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건이 검찰로 넘어와서 검찰에서 공정하고도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모 검사가 얘기했듯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정선거에 대한 각종 과학적인 자료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확보된 자료와 함께 검찰의 부정선거 수사 결과는 수사 진행은 과연 계엄이 정당한 것인지 나라를 구하는 애국적인 행동이었는지를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1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정말 심기일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선전선동 혹은 눈치를 보지 말고 지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검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각성을 하고 그 각성이 모여서 집단적인 힘이 돼서 검찰 내부에서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다룬 채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진상규명을 하고 싶은가 하는 열의의 문제이지 음모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애국검사들의 큰 용기 있는 결정을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감사합니다.